네. 지금 대한민국에서 학생들을 좀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대치동이라고 하는데요. 네. 학군지로 유명한 분당 대치동에서 20년간 이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정말 학군지라는 게 의미가 있는 건지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어쨌든 학군지 위주로 계속 활동을 했던 제 입장에서 보면 의미가 아예 없다고는 보기엔 좀 어려운 부분은 있는 것 같아요. 정보들이 어쨌든 많이 모여 있고 그만큼 많은 선택을 하실 수 있는 또 기회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면에 있어서는 뭐 또 괜찮다,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인풋 대비 아웃풋을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참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몰려들어 있거든요. 근데 항상 결과를 내는 것을 보면 그 인풋만큼의 결과를 아웃풋으로 내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례 이상의 실패한 사례도 많다는 면에서는 요런 그 학군지에 대한 부분은 조금 좀 민감하게 저희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약간 우리 아이들만큼은 뭐 좋은 학교, 또 좋은 학교가 좋은 회사로 이어지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이렇게 학군지로 이사 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사실. 네네네. 근데 실질적으로 가면은 뭐 주거비뿐만 아니라 교육비도 엄청나게 많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뭐 그 비용이 대략 어느 정도 좀 될까요? 사실 굉장히 좀 많이 다양하게 다르기는 한데 월부를 봐주시는 구독자님들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초등이나 그 다음에 이제 유치원생 어머님들, 그 아버님들 많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사실 영유나 이런 것들이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고등보다 더 비싼 부분은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사실 사교육비가 좀 더 많이 들어간다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뭐 영어 유치원에 그 다음에 거기에 뭐 예체능이라든지 또 한두 과목만 추가를 해도 최소한 뭐 한 200, 250, 300까지도 훌쩍훌쩍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두 자녀만 돼도 뭐 500, 6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금액이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현장에서 아이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시는 만큼 또 현장 분위기를 가장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우리가 또 입시하면 또 떠오르는 게 아무래도 그 드라마 스카이캐슬 떠오르게 되죠. 또 어떻게 보면 또 요번에 나온 신간이 스카이버스. 네네네. 약간 또 어느 정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네. 보면은 거기에서도 보면 입시 코디네이터라는 게 있고, 또 이제 아이들 보면은 거의 쉬는 시간 없이 계속해서 학원만 거의 뭐 뺑뺑이 돌리다시피 되게 많이 학원을 다니고 있는데, 실제로 그 학군지의 교육열이 어느 정도 되나요? 굉장히 뜨겁죠. 굉장히 뜨겁고, 제가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쓰게 된 계기도 그렇고 유튜브를 좀 진지하게 하게 된 계기도 1년 사이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이제 생을 스스로 마감을 하는 일들을 겪게 되고, 제가 그걸 굉장히 좀 직접적으로 이제 또 연관되어 있는 또 학생들과 관련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입시 문제는 우리나라에 있어서 삶과 죽음의 문제랑도 연결이 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과열되어 있어요. 되게 비정상적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석에서 부모님들을 만나 뵈면 사석에서 만나는 부모님들과 학부모님으로 만나게 된 부모님이 정말 많이 다르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딱 끼는 순간 모든 게 다 변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근데 그런 부분이 좀 정상적이고 건강하게 나아간다는 생각보다는 비정상적이고 좀 뭔가 병들어 있다는 생각을 자꾸 하게 된다는 면에서 사실 좀 많이 좀 우리나라 곳곳에, 사회 곳곳에 좀 힘든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부모로서 막 이렇게 나쁜 습관 하나도 없이, 또 우리가 흔하게 그 말하는 그 마법의 단어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 스스로 알아서 하는 아이. 근데 이런 게 사실 뭐 저도 책에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실제 필드에서도 벌어지는 일인가요? 그런 아이가 존재하나요? 그럼요.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아이는 존재하는데, 다만 방금 말씀하셨듯이 그런 아이는 상상 속에만 존재하고 모든 걸 완벽하게 하는 아이는, 그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 어떤 사람도 완벽한 습관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굉장히 유명한 그 아주 열심히 사는 운동선수들도 사실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완벽한 습관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지만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완벽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완벽이라는 부분이 사실 굉장히 생각보다 수준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른의 기준으로 나도 못하는 거 항상 그러면은 그 기준에 맞는 아이는 없을 거고, 다만 이 아이에게 유의미한 습관이 계속 잘 형성이 되고 있느냐, 또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을 때 바람직한 자세로 자기 주도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느냐,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보면은 어제보다 오늘 좀 나아지고 오늘보다 내일 좀 나아지고 있으면 사실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죠. 그럼 습관 형성을 할 때도 이렇게 부모가 이렇게 도와줄 수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은 이렇게 일정한 뭐 보상, 뭐 이것까지 하면 뭐 이런 거 해줄게, 약간 이런 식으로 제안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방식도 되게 아이들한테 좋은 영향을 미치나요? 일단은 이제 그런 거는 좀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저는 공부 습관 잡기 전에 제일 중요한 게 생활 습관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활. 네, 실제로 고등학생들 같은 경우도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공부 습관 같이 좋아지는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초등은 더 하겠죠. 예, 그래서 이 생활 습관 잡는 게 사실 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지금 물어보셨던 부분들이 공부 습관과 관련된 거라면 어쨌든 공부라는 활동 자체는 뭔가 물질적인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좀 정신적인 어떤 영역의 그런 부분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물질적으로 계속 보상을 해주다 보면 반드시 한계가 있고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어요. 또 어느 정도 애들이 계속 여기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더 강한 것을 요구하는데 또 그걸 다 맞춰줄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정서적인 활동에 있어서 정서적인 보상은 정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좋죠. 가장 좋은 거는 칭찬, 인정. 근데 이거를 그냥 뭐 어떨 땐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주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조금 힘든 일이 있으셔도 기분이 안 좋으셔도 이 아이가 충분히 잘할 만한 행동들 했다 그러면 충분히 칭찬해 주시고, 또 특히 여학생과 남학생 좀 다른데 여학생들은 약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 평가가 안 좋아지는 걸 조금 더 싫어하는 것 같고 남자아이들은 많은 분들에게 인정받는 거에 대한 게 굉장히 좀 강한 것 같아요. 특히 뭐 정말 말 안 듣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뭐 잔소리나 때려서도 이거 해결이 안 되거든요. 굉장히 많은 분들의 어떤 그 막 폭풍 같은 칭찬, 야 대단하다. 이렇게 훌륭한 거를 막 상장도 붙여놓고 막 이것도 막 이렇게 찍어주고 막 사진도 찍어주고 구체적으로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막 열 맞춰서 글을 잘 썼으면 뭐 별것도 아닌데 막 복사해가지고 이렇게 전시해주듯이. 그래서 이제 이런 개념들을 어렸을 때 한 1년 정도만 지속적으로 잘 잡아줘도 그게 너무 막 신이 나가지고 또 해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정서적인 어떤 칭찬 인정 쪽으로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공부 습관보다 일단은 특히 뭐 이렇게 저학년일 때 생활 습관을 더 잡아주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럼 생활 습관을 잡아준다는 게 예로 어떤 게 그러면 있을까요? 제가 이제 가장 많이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 뭐 이 닦기 같은 거. 근데 이제 저희 다른 어머님들,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했었는데 이제 어머님들 특징이 뭐냐면 이를 닦기를 하겠다 하면은 제대로 서가지고 몇 분 동안 닦고 어디부터 물을 어떻게 모르시게. 네, 그거 하나만 하라고 제발. 또 안 되면 화를 내시고. 근데 얘 입장에서는 내가 내 스스로 이 앞에 간 건 진짜 엄청난 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온데간데 없고 막 화를 내기 시작하시면서부터 막 뭐야 열심히 했는데 뭐 어차피 뭐 나는 혼나네. 완벽하게 애들은 할 수도 없을 거고. 그렇게 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안타까운 상황이라 일단은 내일도 애가 할 수 있는 게 가장 좋은 어떤 습관 잡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완성을 요구하지 말고 완벽도도 요구하지 말고 그냥 같은 행동을 계속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 또 할 수 있는 수준의 어떤 그 습관, 그게 바람직하죠. 저는 일단 생활 습관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생활 습관을 이렇게 하는 데 있어서 저는 약간 물질적인 보상을 오히려 생활 습관에서 적용을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이불 정리라면 500원, 하루에 500원씩. 네네네. 이렇게 하니까 그전에는 아무리 잔소리로 이불 정리를 해야지 부자들은 다 이불 정리를 했어 막 이런 얘기를 해도 별로 안 듣더라고요. 아무리 부모가 맨날 이불 정리를 해도 와닿지 않는지 안 듣는데 이제 하루에 500원씩 줄게 하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 계속 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걸 또 계속해서 반복하고 이걸 너무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면 좋지 않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 정도 수준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는 또 애가 이거를 반복적으로 하면서 그 돈을 또 모을 수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물질적 보상 굉장히 과한 경우가 좀 있어요. 예, 뭐 이거를 뭐 10만 원 줄게, 뭘 하나를 큰 걸 사줄게. 이거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고, 고작 500원 정도 수준은 500원 정도 소액하긴 해요. 소소하게는 괜찮은 거죠. 칭찬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행이네요. 또 이제 안 준다고 하면 또 바로 안 할 것 같아서 걱정이 됐는데, 그 정도는 또 괜찮고. 네. 또 한편으로는 또 이제 부모 입장이 돼 보니까 또 애써 또 이제 비싼 돈 들여서 학원을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거의 학원에 뭐 그냥 전기세만 내주고 있다. 학원에 월세만 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목격하게 되면 정말 또 너무 이제 속이 상하는데, 보통 보면 주로 어떤 아이들이 좀 그 학원에서도 좀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걸 보이나요? 여기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이제 어떤 아이라는 게 굉장히 사실 다양하게 이제 많이 다르니까 어떤 아이들이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로 이어지지 못하는지로 좀 이제 바꿔서 제가 답변을 드리면, 부모님들 중에서 들은 건 굉장히 많으신데 입시에 대한 정보는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가 생각도 굉장히 많고요. 그게 거의 대부분이라는 생각을 사실 저는 좀 하는데, 너무나 많은 선택이 있고 너무나 많은 정보가 있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게 없다 보니까 하시는 선택마다 계속 잘못된 선택을 하시게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둘째로는 우리 아이들에 대해서 너무 모르시다 보니까 아이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이 사실은 돼야 되는데 판단은 잘못되어 있고,
또 알고 있는 정보도 잘못되어 있으니까 양쪽 다 이렇게 만나게 되면 안 좋은 이런 이제 효과를 일으키게 되면서 모든 그 선택들이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로 이어지게 되는 것 같아서 그런 게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되다 보면 어떤 아이라도 사실은 좋은 결과를 내기가 쉽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금 이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부모님들이 잘못된 정보로 해서 실수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혹시 뭐 예를 들면 뭐 어떤 게 좀 있을까요? 이제 요즘에는 좀 달라지기는 했는데 제가 어떻게 봐도 문과를 가야 되는 아이인데 막연한 정보만 가지고 이과를 무조건 가면은 좋은 대학을 간다라든지 이과를 가야지 성공을 한다라든지 또 무조건 이 아이는 특목고나 자사고를 가면 절대 안 되는 친구인데 근데 그냥 무조건 그 아이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거기를 보낸다든지 이런 선택들 사실은 좀 많이 위험하다 볼 수 있고 또 어떤 과목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들은 정보들이 너무 많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절대로 지금 심화를 보면 안 되는 상황인데 굉장히 어려운 심화 교재를 막 외우다시피 해가지고 유형을 암기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사실 다 잘못된 선택들이죠. 그러니까 네. 진로나 공부 난이도나 이런 것들을 이제 부모가 네. 결과를 보고 이제 그걸 잘못 투입했을 때 실수가 나오고 더 경로가 이탈된다는 그런 말씀이신 네네, 거네요. 경로도 이탈되고 그리고 아이의 지금 현재 상황을 고려한 선택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말씀해 주셨듯이 다른 사람들의 좋은 결과를 우리 아이한테 자꾸만 대입을 하는 거죠. 우리 아이로 이어질 수 있는 결과가 아닌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아이들을 학원을 보낼 때 학원을 선택함에 있어서 주변에서 여기 하나 보냈는데 우리 아이가 공부 좀 성적이 올랐어. 이런 얘기를 들으면 거기에 혹해서 또 우리 아이의 또 그 성적하고는 또 안 맞을 수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를 보내버리는 그런 상황들이 있거든요. 아, 그렇죠. 그럴 때 또 좀 아이한테 맞게끔 좀 좋은 학원을 선택하는 그런 또 좀 방법이나 노하우가 좀 있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을 정확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는 우리 아이에 대한 파악을 내가 잘하고 있으면 이 학원이 아무리 성적을 많이 올렸다 하더라도 이 선택이 우리에게 맞을지 안 맞을지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 아이는 굉장히 꼼꼼하고 세심하게 모든 질문들에 대한 것들을 다 해결을 해야지만 성과를 내는데 여기는 아이들 성적이 굉장히 잘 올렸지만 사실은 꼼꼼하게 해결을 해주기보다는 굉장히 많은 양이라든지 빠른 진도로 승부를 보는 학원일 수도 있거든요. 그럼 우리 학원하고 우리 아이는 이 학원하고는 전혀 안 맞는 선택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국어 점수가 뭐 다 70점이다 라고 하면은 다들 똑같이 70점이야. 그럼 뭐 한 4등급 정도 나온다 볼 때 이 4등급짜리 아이가 1등급으로 올렸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성적을 올린 것이니까 우리 아이는 얘보다 좀 잘하는 한 3 정도 나오니까 그럼 보면은 저 잘 나오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또 아이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그게 4등급이라 하더라도 1등급까지 굉장히 오르기 쉬운 1등급이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3등급이나 2등급인데 굉장히 어려운 또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판단할 때는 어떤 양상으로 아이가 이 정도의 점수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시간 내 문제를 못 풀어서 이 점수가 나오고 있는 건지 아니면은 특정 영역에서 지금 망가진 건지 기본이 부족한 건지 골고루 다 틀리고 있는 건지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것만 놓고서는 딱 점수 결과만 놓고 이제 딱 선택을 하니까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이제 직장을 다니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아이들의 그런 파악을 일일이 제대로 상세하게 하는 경우가 솔직히 좀 어렵기도 맞아요. 하고 이걸 어떻게 내가 일단 아이에 대해서 파악을 하라고 하는데 이거를 내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이걸 내가 지금 바로 해볼 수 있는 건 또 어떤 게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보시는 분들도 되게 좀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입시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아셔야 되고요. 근데 입시에 대해서 안다고 한다 그러면은 다 이렇게 너무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대학교 홈페이지 입학처 같은 데 들어가시면 수시 모집 요강이 있어요. 굉장히 좀 어려우실 거예요, 처음에. 근데 이제 커피 드시고 하시면서 한 일주일 정도 딱 잡으시고 내가 이건 어떻게든 한 번을 본다 하고 보시다 보면은 모르는 단어나 용어들이 많이 나오게 되거든요. 체크했다가 그런 거는 좀 네이버에 특정 사이트를 얘기해도 되죠? 네. 네이버에 검색도 해보고 유튜브에 검색도 해보고 하면은 굉장히 다양한 정보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그거를 가지고 어느 정도 테두리를 좀 잡으실 수가 있고 그 테두리를 바탕으로 아이를 딱 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아이는 요런 전형은 해볼 만하겠다. 이거는 어디 뭐 설명회를 듣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라 요런 거는 우리 아이한테 어차피 해당이 안 되겠다. 이렇게 하시고 나서 아이를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수 이제 있는 기회가 또 되실 거고 어쨌든 안목이 달라지시니까 보여지는 게 또 있고요. 그다음에 아이를 보실 때는 제일 좋은 거는 가장 최근에 봤던 시험지라든지
네, 그 다음에 아이가 풀어놨던 지금 말씀하신 게 초등학생에도 적용이 되는 초등학생, 건가요? 중학생, 고등학생 다 마찬가지예요. 초등학생 때도 이거를 뭐 아니면 문제집이나 이런 것들 좀 보다 보면 이 아이가 이거 어떤 부분에서 계속 틀리고 있고 어떤 문제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지를 사실은 부모님이 화만 좀 가라앉히시고 잘 보시면은 일주일만 하루에 10분씩만 들여다보셔도 문제집을 금방 파악이 되세요. 어떤 부분을 많이 틀렸는지. 네, 근데 그거 하시기가 어렵죠. 마음도 이제 올라오고 뭐 하니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문제집이나 이런 걸 먼저 보고 파악을 하고 어디서 많이 틀리는 부분이 많은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네네. 아까 그 소개 때도 그 대치랑 분당에서 이렇게 학군지에서 주로 학원을 하셨다고 하는데 사실 딱 뭐 대치도 그렇고 분당도 그렇고 심지어는 뭐 목동도 있잖아요. 그런 학군지들은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만 갈 것 같은데 사실 거의 대부분의 아이들은 중위권 아이들이잖아요. 그런 중위권 아이들이 가면 왠지 좀 적응도 못할 것 같고 돈만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있는데 혹시 이런 친구들은 어느 지역을 가는 게 좀 더 좋을까요? 네, 사실 그것도 딱 어디다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면 분당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학교마다 정말 굉장히 다르거든요. 학교마다 굉장히 다르고 또 아이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요. 단지 성적만 가지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또 사립이냐 또 공립이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조금 오래된 사립 같은 경우에는 단지 그냥 학습이나 공부만이 문제가 아니고 선생님들께서도 굉장히 좀 완고하고 이런 선생님 많이 계실 수 있거든요. 근데 아이가 좀 굉장히 좀 자유분방하고 즐거운 아이다. 근데 공부에 대해서는 사실 크게 스트레스를 받는 아이가 아니라 쫙쫙쫙쫙 해낼 수 있는 아이인데도 가서 이제 밉보이거나 이래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보다 굉장히 그 평가가 아주 저평가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고 실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사실 이제 계속 반복적인 말씀인데 아이 판단이 굉장히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또 같은 학교라 하더라도 올해 어떤 선생님이 1학년을 담당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어떤 아이들이 몰리냐에 따라 굉장히 다르고 저희 분당 것만 하더라도 사실 내신 따기 제일 유리한 학교가 지금 내신 따기 제일 불리한 학교가 또 되고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시험이 갑자기 너무 어려워지는 바람에 예전에 굉장히 좀 쉽게 출제가 됐는데 이제는 뭐 국어만 해도 평균이 뭐 40몇 점밖에 안 되고 막 이렇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제 여기 내신 따려고 왔는데 이 학생들은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딱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런 거는 있을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일단은 그 약간 분위기에 굉장히 많이 휩쓸리는 아이다. 그러면은 그게 어느 지역이든 간에 좀 분위기를 잘 잡힐 수 있는 곳을 사실 가는 것이 괜찮을 거고. 근데 우리 아이는 사실 분위기에 큰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이 되면 저 같으면 무조건 내신 유리한 데 그냥 보낼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뭐 입시에 대해서 제가 이제 정보들을 주면 되니까 그럴 때는 분위기를 보고 선택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럼 오히려 뭐 지역적 인 것보다는 아이의 성향을 파악해서 지역을 고르면 되는데 그런 지역적인 정보 혹은 학교 정보 이런 것들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지역 정보나 학교 정보는 사실 이제 맘카페들을 이제 굉장히 많이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다 거기 있는 말을 뭐 믿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지역별로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녀보면 정말 많이 발달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가서 한번 들여다보시고 또 가입하셔서 어머님들에게 평가들을 보시다 보면은 대충 굉장히 공통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는데 그거 제가 봐도 좀 맞는 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뭐 족보닷컴이나 이런 데 가시면 각 학교의 기출 문제들 막 있어요. 그럼 그 기출 문제들을 쫙 뽑아서 한 몇 년치를 보다 보면은 난이도나 시험 경향 같은 것도 보여서 우리 아이에게 아 여기는 괜찮겠다, 좀 어렵겠다 이런 판단도 쓰실 수 있죠. 근데 그것도 판단하시려면 부모님이 어쨌거나 공부를 좀 어느 정도 해주셔야 가능하다는 거. 예, 네 그렇습니다. 정말 뭐든 그냥 얻어지는 건 없고 그러니까요. 내가 다 얼마만큼 노력하고 내가 얼마만큼 그 관련돼서 공부를 하느냐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좀 많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야기를 들을수록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또 이제 좋은 학군에 영재로 태어나고 천재로 태어난 아이인데 이걸 내가 서포트를 제대로 못 해줘서 이게 혹시라도 나의 잘못으로 이러지 않을까 이런 또 걱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치나 목동으로 무조건 가야 된다. 지금도 여전히 대치 목동을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한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막연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좀 근본적인 부분을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과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인 것인가 예, 그거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왜냐면 사실 그 서울대학교를 가고 뭐 카이스트를 가고 좋은 대학을 가면은
이런 뭐 서울대 의대를 가고 하면은 이 아이에게 굉장히 좋은 기회가 주어질 거라는 그런 막연한 생각 때문에 사실 이런 학군지들을 원하시는 것인데요. 맞아요. 어떤 다른 일들 때문에 서울대 교수님들을 어저께도 뵙고 그저께도 뵙고 이제 한참 얘기들을 나누고 왔는데 정말 좋은 대학교 명문 대학생들이 행복하지 않거든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좀 하시더라고요. 제가 좀 가슴 아팠던 얘기인데 어떤 과제들 애들이 가장 어려워하냐면 어려운 과제를 내주면 서울대 학생들은 굉장히 잘 하는데 오히려 어떨 때 행복감을 느끼는지 오늘 하루 중에 나는 쉴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준다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물어본다 그러면 그게 5분이든 10분이든 그 방식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거의 없고 또 그거를 물어봤을 때 내가 무엇에 행복해야 하는지 내가 여유로운 시간에 뭘 하면서 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을 갖고 있는 아이들도 거의 없고 또 쉰다는 거 행위 자체를 굉장히 막 죄책감을 느끼는 아이들도 사실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마주하실 때마다 너무나 안타깝다 이런 말씀들을 교수님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씀들을 들으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주려는 모습이 그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다. 그래서 저는 좋은 학군지나 좋은 대학이 부모가 아이에게 해줄 수 있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지금 사회가 너무나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 주변에서 실제로 성공하고 있는 사람들이나 굉장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는 분들 중에 좋은 데 안 나오시고 심지어는 대학 자체를 안 나오신 분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계속 느끼는 게 굉장히 빠르게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대학이라는 것은 가면 갈수록 지금 생각하는 그런 가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그런 가치보다도 오히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아이, 또 빠른 시대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아이, 이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이를 길러주시는 게 훨씬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학군지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실 필요는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